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9월 2일 일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인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의 제조업 PMI 구매관리자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애초에는 54.9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56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넉 달 정도 계속해서 회복하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당분간 어떤 이 경제적으로 크게 위축되는 상황이 단기적으로는 발생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길게 보면은 이 코로나가 엄청나게 심각해지면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연준 이사가 장기물 채권 수익률 하락에 대한 하락에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연준의 어떤 이런 그 발표 이런 것들이 또 추가 부양책 결국은 이게 좀 재밌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조업 PMI는 예상치를 상회했다. 그런데 또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는 건 악재로 받아들인다. 뭐 어쨌든 경제가 좋고 그러면은 전부 다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뭐 물론 채권이라는 게 이제 그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조금 이 증시의 어떤 흐름하고는 좀 상반된 흐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연준 이사의 어떤 이런 얘기도 사실 뭐 그렇게 상황에 썩 맞는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양책이라는 건 결국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업자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 흐름 자체가 좀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코로나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코로나가 종식됐다 이런 선언을 했더라고요. 사실상 종식됐다. 국내에서 발생은 없고 해외 유입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도 안 되게 지금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이 수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상 뭐 종식됐다고 하는데 믿을 만한 수치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지금까지 확진한 숫자라든지 사망자 숫자도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왔고 사망자가 많이 나왔죠. 그런데 그걸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정직한 나라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를 제어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지만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해요. 어쨌든 대선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할 그럴 상황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코로나 이 확산세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는 역시 경제적으로도 또 뭐 금융시장도 좀 타격을 받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 후에 하락 전환했다가 상승 마감했고요. 장막판에 굉장히 뭐 치고 올라갔었죠.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 출발 후에 상승 유지한 후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등락의 원인을 보면 코스닥은 역시 수급의 흐름을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는 오늘 수급적으로 좀 불안한 흐름을 보였어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런 그 장중의 흐름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막판에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대형주들이 좀 끌어올려주는 그런 흐름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이렇게 시장이 약하면 안 되는 장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어제 미국 시장이 상승했고요. 미국 선물도 장중에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좋을 만한 흐름이었는데 그만큼 한국 시장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중에 하락 전환했다가 겨우겨우 상승으로 마감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특이사항 보시면 코스닥은 운송장비 부품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 역시 테마주 영향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4대 업종이 약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죠. 오늘 결국은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 보시면은 지금 2시 이후에 엄청나게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계속 약하다가 막판에 억지로 지수를 반등시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강했죠.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유지를 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수급적으로 보면 코스닥은 좋았죠. 그런데 코스피는 수급이 안 좋았어요. 수급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불안한 흐름이 나왔고요. 다만 이제 장 막판에 어떤 그 흐름을 보면은
장 막판에 조금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외국인 쪽에서는 또 선물 쪽에서 좀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사실상 오늘 그렇게 지수가 하락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장중에 미국 선물의 흐름도 괜찮았었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강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 한국 시장도 강했어야 되는데 이런 모습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하다. 그래서 미국하고 비교하면 정말 현재 약하다. 한국 시장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흐름이 크게 이 틀에서 벗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물론 미국이 계속 간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고점을 뚫어주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어떤 흐름으로 가느냐, 그리고 미국을 어느 정도 따라가느냐가 중요한데요. 지금은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9월 중순 정도까지 흐름을 봐야 돼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크게 빠지거나 하지는 않겠지만은 크게 튀어줄 것 같지도 않아요. 어쨌든 좀 혼조한 그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그런 흐름으로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사항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자, 화학, 철강금속, 전기전자, 운송장비 빼놓고는 다 강했죠. 그런데 자,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분봉을 한번 보실게요. 자, 분봉 보면은 장중에 다 약했죠. 화학, 철강금속, 전기전자. 결국은 막판에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부 우량주들을 끌어올리면서 나타난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장중에 이 4대 업종이 약했던 게 지수가 약했던 그 흐름인데요. 결국은 이제 장 막판에 끌어올렸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아주 강했던 흐름은 아니다. 뭐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의 장중 흐름 자체가 코스피가 약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4대 업종이 그렇게 강한 흐름이 아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운송장비 부품 업종이 강했는데요. 뭐 일부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HLB라든지 이런 종목들 장중에 훨씬 강했었죠. 그러면서 또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어쨌든 테마주가 움직이면서 코스닥은 업종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그리고 자, 안내가 나가고 있는데요. 유튜브 일일 시황에다가 댓글을 달면은 무료 아이디를 드립니다. 자,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작했는데 오늘이 3일째예요. 이미 지금 뭐 이전에 하지 않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관없는 얘기고요. 어쨌든 계속 댓글을 다셨던 분들은 내일까지 다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일 시황 댓글에다가 502 사이트, 평택촌놈 사이트의 아이디나 필명으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9월 4일에 24명을 추첨을 해서 평택촌놈 현물 SMS 서비스를 3일 동안 제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결제자 추가일 지급 이벤트인데요.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결제하신 분들, 10월에 또 추석이 있죠. 그래서 10월 4일까지 정했어요. 어쨌든 전문가 서비스를 1개월 이상 결제를 하시면은 5일을 추가로 드리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5일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 짧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추가가 되는 시기에 또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내인데요. 봄수전생 현물 채팅방송 1개월 33만원, 3개월 77만원에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유료 투자전략 게시판에다가 시황 또 투자전략 전달하고요. 장중에 문자 메시지 채팅방송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넷마블, 컴투스 이렇게 두 종목 골라봤는데 넷마블은 보유자는 홀딩후에 매도, 미보유자는 확실한 조정시에 접근하자. 빅히트의 이제 상장 기대감인데요. 지분을 가지고 있죠.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보유자는 홀딩후에 매도, 미보유자는 확실한 조정시에 접근. 둘 다 똑같습니다. 코로나가 또 재확산되고 있으니까 게임주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종목들이 수혜주가 순환매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차트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넷마블 먼저 보시면요,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게임주들이 최근에 좋았고요. 특히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히트 상장 기대감이 있는데 당분간 좀 강한 흐름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지수가 엄청나게 꺾인다 그런 흐름만 아니면은 조금 더 갈 것 같으니까 홀딩 후에 위에서 매도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정말 좀 많이 조정받았다 싶을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컴투스입니다. 컴투스는 이 종목 역시 강한데요. 역시 보유자는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역시 조금 더 갈 흐름이고요. 없는 분들은 좀 조정받으면은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투스는 이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이에요. 왜냐하면은 한 번씩 정말 시세 분출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2014년 이후에 그런 흐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가격 메리트만 제대로 발생을 하면은 한 번 정도 또 제대로 움직임이 나올 만한 종목이니까 기억을 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매 복귀와 조언 인데요. 신일제약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단기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종목은 원래는 단기로 추천을 했고요. 현재도 뭐 단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중기가 돼버렸어요. 이 종목을 26,9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거의 최저점 매수를 했죠. 그리고 나서 안 던졌어요. 상한가 왔을 때도 안 던졌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했을 때도 안 던졌습니다. 왜 안 던졌을까요? 크게 먹으려고 안 던지는 거겠죠.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일단은 더 이상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결국은 급등 나왔는데요. 최근 흐름을 보면서 다시 가겠구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뭐 지금 수익이 꽤 큽니다. 26,900원, 27,000원 정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미 수익이 크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뭐 욕심을 낸다고 하면 100% 정도까지도 노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떻게든지 뭐 무조건 수익 매도가 되겠지만은 그래서 좀 크게 보자. 어쨌든 단기적으로 목표한 수익 뭐 좀 크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단기 종목이지만 좀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는 이미 30% 이상 돌파한 종목도 있지만 그 종목 역시도 좀 크게 먹으려고 단기에 추천한 종목인데 끌고 가는 종목이 있고요. 중기 종목들은 이제 최근에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종목들 역시 좀 큰 수익을 안겨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8월에는 좀 수익률이 주춤했는데요. 이 원인이 그거예요. 결국은 이 수익이 났던 종목들을 정리를 안 했어요. 왜냐? 좀 크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정리를 안 했는데 어쨌든 9월의 결과는 다시 한번 7월처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신규로 추천한 종목들도 역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수 전망입니다. 일단은 단기 혼조세 후에 재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정부의 어떤 정책들을 보면은 특별한 변수라는 건 정치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할 게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은 부담스럽다. 정부에서도 부담스럽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흐름이 확 꺾여버릴 가능성이 없고요. 코로나가 이제 200명대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정부가 열심히 방역을 해서 결국은 다시 잡혔다. 이런 어떤 그림이 나오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역시 3단계의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지수가 좀 심하게 꺾이는 흐름보다는 역시 다시 한번 조금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당분간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흐름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그렇게 가는데도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혼조세 후에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대응 전략은 이렇습니다. 현물은 코로나 테마주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고요. 파생은 장중 단타 위주로 대응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수가 좀 생각보다 심하게 빠진다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상방을 볼만한 그런 상황이 되기는 했어요. 어쨌든 일단은 혼조세의 어떤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중 단타가 제일 유리합니다. 당분간은 어떤 확실한 방향성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중 단타 위주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역시 지수는 계속해서 혼조세의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죠.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유지될 것 같아요. 최소한 뭐 한 2주 정도 이런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2400을 뚫고 엄청나게 날아간다. 고점을 뚫고 날아간다. 전고점을 뚫고 날아간다. 그런 흐름보다는 역시 뭐 넓게 보더라도 어떤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는 흐름, 좀 더 넓게 아래로 보더라도 이 정도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크게 빠지거나 크게 급등하거나 하는 흐름보다는 혼조세가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 파생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이렇게 그려놓고 장중의 단타도 위아래 이렇게 딱 한다든지, 일봉으로 했을 때는 뭐 위로 좀 심하게 튀어 올랐을 때 아니면 아래로 심하게 내려갔을 때 이때 좀 해본다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코로나 테마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9월 2일 일일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